네, 오늘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맺고 있는 가장 신비롭고도 비극적인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체념증후군이라 불리는 희귀한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의학적인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스스로 외부 세계의 끈을 모두 놓아버린 채 깊은 잠에 빠집니다. 마치 동화 속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잠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한계에 부딪힌 인간이 선택한 가장 처절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체념증후군이란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망명 신청자 자녀들이 집단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특이한 현상이 보고되면서 의학계와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정립하고 학계에 보고한 핵심 인물은 스웨덴의 소아과 의사이자 신경학자인 올레 셀텐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아동 신경학 분야를 연구하며 난민 아동들이 겪는 심리적 이상에 주목했습니다. 셀텐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5년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연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증후군은 가족의 강제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위협에 노출된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모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스스로 정지시키는 심리적 절수 상태를 의미하며 셀텐 박사는 이를 외부 세계에 대한 완전한 희망상실의 결과로 정의하며 체념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붙인 이유는 질병보다 철저히 심리적 고립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긴장증이나 혼미라는 기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텐 박사는 아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미래를 바꿀 힘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뇌가 스스로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정신적 항복선언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뇌의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 가족의 강제 추방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방어기제로서 모든 의지와 감각을 체념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이고 인문학적으로 느껴지는 체념이라는 단어를 진단명에 사용함으로써 이 병의 치료법이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안전한 거주권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주는 사회적 결단에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체념증후군이 보여주는 가장 소름끼치는 진실은 생존의 본능이 생존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생물학적 기본 원칙이 심리적 절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이들은 잠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비명이며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힌 영혼의 유배입니다. 우리가 이 비극에서 읽어내야 할 첫 번째 경고는 희망의 부재가 신체에 가하는 폭력성입니다. 인간은 단지 산소와 영양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아주 미세한 믿음의 가느다란 줄의 의지에 생명을 지탱하는 존재임을 이 아이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상을 단지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념증후군은 현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무한 경쟁과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도저히 개인이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시스템의 벽 앞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회적 체념증후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청년들,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 더 이상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며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이들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 반응을 멈춘 스웨덴의 아이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합니다. 셀텐 박사가 이 병의 치료법으로 제시한 것이 약물이 아닌 거주권의 승인과 안전의 보장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발을 딛고 선 땅이 자신을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 약자의 불안을 외면하는 시스템, 그리고 각자 도생만을 강요하는 환경은 언제든지 거대한 체념의 늪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공동체의 안전망을 해체할 때 우리는 잠재적인 체념증후군 환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체념증후군은 우리에게 인간 존엄의 최소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일이라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굳게 잠긴 눈꺼풀 뒤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차가운 세계의 단면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마비는 우리 사회의 공감 능력 마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비극을 한낱 기이한 의학 사례로만 여긴다면 언젠가 우리 역시 그 거대한 체념의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안전합니까? 당신의 이웃이, 당신 자신이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할 때 우리 사회는 그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체념증후군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환대와 희망에 대한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아이들의 잠긴 눈을 뜨게 했던 그 따뜻한 확신을 우리 곁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이 거대한 체념의 시대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몸이 스스로 잠들기를 선택하다, 체념증후군의 비극과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